자궁 내막 증식증은 사실 난소에서의 호르몬의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궁의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방에서는 그 호르몬의 불균형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그러니까 즉 피임약을 써서 그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내막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이런 과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을 먹고 나서 내막 두께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막을 조절하는 치료들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약을 먹을 땐 조절이 되는데 약을 끊고 나면 동일 증상이 이제 다시 재발되는 경우들의 이 빈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폐경기나 갱년기에 다가오는 여성들이 난소 기능이 노화되면서도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적으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난소의 노화에 의해서 이제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소에 의해서 조절되는 생리 자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 어떤 그 한방 치료는 사실 난소에서의 호르몬 조절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난소에서의 호르몬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에 대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치료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약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1차 집중 치료 기간은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이제 증상 변화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막 증식증이 있게 되면 주된 증상이 과다월경, 또 생리가 지지부지하게 길게 가는 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줄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많아졌다가 또 줄어들다가 많아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내막 증식증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내가 자궁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생리 주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양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어떤 증상에 대한 변화와 또는 컨디션을 같이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 문제 외에도 이 생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피로감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예민해져서 감정적인 변화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지러움증도 동반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반 증상들이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저희가 그 변화되는 증상에 맞춰서 이제 약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3개월 치료하는 동안에 이제 약도 열심히 드시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침도 병행하시고 뜸도 병행하시고, 또 이제 출혈이 없는 기간에는 좌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난소가 안정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또 호르몬이 안정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생활의 패턴도 사실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규칙적인 식사 또는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 부분들, 또 일정량 햇빛을 보시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생활관리법도 잘 알려드리고요. 노력을 함께 하시면서 한 달 한 달의 컨디션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제 증상 변화를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마무리 후에는 이제 생활 속에서 같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들은 치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꾸준히 하시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체크를 한 3개월 단위로 해드리게 되고요. 3개월 치료 이후에도 이제 증상은 좀 나아졌지만 마무리하기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2차 치료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3개월 치료를 다시 하게 돼서 보통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한방에서는 조절하고 있습니다.